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초청의 날 사회를 맡은 조효진입니다. 이번 순서는 2021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개막식을 기념해서 미술계 전문가 분들과 큐레이터 분들을 모시고 장애 예술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1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한젠마 대회장님과 미술계 전문 패널 분들이 함께 장애인 미술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요.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2021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한젠마 대회장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미술품 수장센터 소속 설원지 학예연구사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미술품 수장센터 소속 이효진 학예연구사님, 그 그리고 옆에 계신 네, 분은 비비르 혼터스라고 그 장애인들하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또 입장이 이렇게 전문 미술계의 미술관 전문가 입장과 실질적으로 그 아티스트들하고의 사업을 펼쳐가는 청년 대표의 입장이 함께함으로써 좀 더 풍성한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렇게 뵈니까 지금 한부열 어머님한테 제가 한 말씀 이따 청해 듣고 싶고요. 또 우리 김영태 실장님한테 한 말씀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장애인 아트페어가 그냥 제가 이렇게 가네요. 장애인 아트페어가 어떻게 좀 발전하면 좋겠는가. 결국은 우리 장애인들의 그 장애 예술가들의 성장과 발전, 또 그것을 위한 장으로 마련된 그 아트페어의 성장을 위해서 좀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서울에서 할 때 대단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거의 뭐 문을 닫아야 될 정도까지로 막 수준으로 끝을 달려주셨는데 정말 애정을 다해서 말씀을 처음엔 조심스럽게 하시다가 그래서 아주 소중한 말씀 잘 해주셨고요. 특히 코로나 이 본 시국에서 이런 행사를 만든다는 게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펼쳐나가고 있고 오늘 함께하는 이런 말씀들은 자양분이 되어서 다음 해, 그 다음 해에 반영해 나가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소감부터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설원지학의 연구사고요. 이제 저희는 그 장애인 아트페어 사실 처음 이제 관람하게 되었고요. 관람 소감이 다소 복잡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일단은 작품 자체로 보면 장애인 아트페어라는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아마추어 혹은 작가 활동을 하는 기존의 작가들의 작품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관람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레이터로서 장애인 미술을 접한 게 장애인 예술을 접한 게 두 가지인데요. 예전에 미술관에서 일했을 때 우리들의 눈이라고 시각장애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단체와 전시를 했던 경험이 한 번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야학에서 활동하신다는 대표님 계셨는데 노들야학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홍은전 작가의 그냥 사람이라는 책을 오랫동안 굉장히 애정하는 애독자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그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건축이나 장애인 어떤 제도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베리어 프리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지우는 것. 근데 그게 바로 미술이 오랫동안 열심히 해온 역할 그리고 그 바램 같은 것들이거든요. 경계를 지우고 혹은 그 경계를 섞고 뭐 이런 것들이 미술의 역할인데 장애인 미술이라고 오히려 지금 구획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요. 그런데 또 긍정적인 부분은 뭐 워낙 유명한 말인데 피카소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 뭐지 라파엘로처럼 그리려고 그러니까 잘 그리기 위해서 4년을 힘썼는데 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평생을
노력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장애인 예술하면 보통 아르브리나 뭐 이런 그 어떤 장르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순수성, 그다음에 어떤 재치, 그다음에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색감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그 작가분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 장애와 비장애라는,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이 세상의 시선과 제도가 이 갈증을 단시간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시선으로 꾸준히 작업을 하시면 뭐 지역의 미술관이나 혹은 단체나 뭐 기회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더 확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관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지금 요 빈자리들이 있고요. 뒤에 지금 서 계신 분들 우리 의자를 좀 앉을 수 있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빈자리에 그냥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네네네. 그리고 박세진 실장님, 효재 선생님 좀 찾아서 여기 모셔주시겠어요?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사라져서 일로 와가지고 제 것도 그냥 예. 네, 다 앉으셨죠? 네, 그 다음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설원지 연구사님이랑 같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왔고요. 저는 전혀 경험이 없어요. 예전에 경기도 미술관에서 관람했던 전시에 이제 자폐 장애가 있는 12살인가 14살 작가가 참여를 해서 그때 그 작가를 전시장에서 봐서 얘기를 나눠본 게 전 전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장애인 창작 아트 페어를 관람하게 된 게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한 분 한 분의 독특함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작품을 관람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 주신 분들께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이제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이 아트페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전시랑 교육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된 건데 그 도록이랑 그 이미지 잡지를 제가 좀 봤어요. 좀 꼼꼼 완전히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제 대부분의 의견을 지금 설원지 연구사님의 의견에 동의해요. 일단은 지금 이 아트페어를 그냥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유명한 뭐 그런 경리단길 같은 그런 마켓이 좀 되어 있는 뭐 광교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런 데서 마켓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카테고라이징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해도 충분히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은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박내연 전시를 순회전을 했어요. 덕수궁에서 기획한 전시를 이제 청주에 가져오는 역할을 제가 했는데 사실 한젠마 저기 디렉터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언급하셨던 김기창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세상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수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입모양을 따라가면서 읽는 방법을 가르쳐준 아내 박내연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렇게 장애인 아트페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이름을 지키든 이름을 변경하든 중요한 거는 사람 개인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장애를 앓고 있고 어떤 장애를
또 어느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서 이런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굉장히 제가 독특하다고 느꼈던 거는 여기 지금 이 작가님 원래 수영 선수였는데 쉬고 있다가 이렇게 뭐 작업을 했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장애를 사고로 얻게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전에 직업이나 했던 공부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작업을 이해하는 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좀 나아가면 어떨까. 우리 이제 장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그런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리고 저는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그러니까 뭐 수영이나 아까는 뭐 축구 선수였던 분의 얘기도 그 잡지에 실린 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미술이라는 거를 자신의 삶을 치유하든 혹은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수단이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게 저희 이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장애인 예술이라고 국한을 짓지 않고 그냥 그 사람과 그의 예술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장애다,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역시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너무나 또 긍정적인 비전까지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주최 측에서 우리 우리 현대미술관 쪽 학예연구사님들 이렇게 모신 거는 진짜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저 이분들이 봐주시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가능성을 봐주시는 거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분들이 보셔야 결국 청주에서의 또 장애인 예술가,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회사 소개도 좀 네,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신 느낌도 말씀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비르 혼토스라는 기업을 이끌고 있는 강신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비비르 혼토스라는 뜻은 스페니쉬로 더불어 산다라는 뜻이고요. 저희 회사는 발달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이나 어떤 지원들을, 정책 지원이라든지 어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만들었고, 저희 주 사업 모델 중에 하나인 알마 리브레스라는 그 주 사업을 가지고 예술이나 어떤 음악, 그러니까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아트 쪽으로 약간 특화되어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해서 장애라는 이름으로 비장애인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실력이 뒤처지지 않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장애라는 이름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 알마 리블렛,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은 똑같은 스페니쉬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렇게 얽매여 살지 말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짓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또 다른 비장애인 분들에게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 친구부터 아이가 조금 있는 그런 아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님들을 만나뵈면 참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만의 색깔이 있고, 또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참 잘 이겨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남들 모르게 노력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정말 비장애인으로서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고요. 특히 어머님들한테 더 저는 사실, 물론 작가님들도 감사하지만 항상 그 작가님들 그 화려한 속에 또 우리 어머님들이 또 보이지 않은 노력들, 그 수많은 그 고난들, 역경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고, 또 이렇게 한벌 작가님, 또 우리 저기
희성 작가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1세대 분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지금처럼 발달장애 지원법이라든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어디 가서 여쭤볼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부딪혀가면서 찾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겪어서 지금 막 시작한 그림을 그리고 또 이런 예술 쪽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후배 어머님들과 작가님들한테 되게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또 잘 하실 거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작가님들이 비장애인 분들과 견주어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알리면서 언젠가는 저희들끼리 당당하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꿈꾸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강신영 대표님은 가족이 장애가 있으셔서 그러면서 그러한 삶이나 환경의 입장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신 청년 대표이시고요. 특히나 이 미술가로 보면 장애 미술가들이 다른 공연이나 다른 파트로 콜라보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계시고 또 이분들의 작품에서의 가능성을 상품으로 연결시켜서 상품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뭘 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만큼 예술가들이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가지고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걸 연구하고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 노력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비전이죠. 그래서 진짜 어려움이 더 많으실 거예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줌으로써 저런 사업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많은 응원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번 전시는요, 저는 사실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 하나를 보면서도 막 얘기는 이분들이 이게 소품이잖아요. 지금 딱 그냥 아트페어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 이 작품 그 그림 얘기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엑기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작은 소품이 나온 거라서 특히나 다른 아트페어보다도 이분들은 그림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그림들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고 저 소품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점이 여기에서는 그래도 청주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이즈에 맞게 준비를 한 거고요. 서울에서는 훨씬 폭넓게 전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시도 보여주면서 판매하는 부스도 개념도 가져가고 이제 이랬고요. 모쪼록 지금 이렇게 정말 대놓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진짜 팔려야 됩니다. 팔려야 되는데 오늘 장애와 관련된 그 많은 분들은 다 그렇게 시장님은 좀 안타까워하셨지만 장애 복지 쪽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그렇지만 이제 또 와서 보시게 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접점을 찾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작 이 그림들을 사야 될 곳이 이제 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아까 시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됐네라는 생각이 지금 저도 드네요.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서는 학예 연구사님들은 이제 이 전시를 보면서 우선은 야, 이 작가 다른 그림도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 자체가 어떤 가장 큰 시작점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일단 이 전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런 작가가 있네? 이 작가 다른 그림이 어떨까? 그림 보고 싶네? 라고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굉장히 진짜 뭐 장애라는 단어만 있으면 다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강신혜 대표님은. 근데 모쪼록 많이 발굴을 하셔서 스카우트 좀 하셔서 예.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금 어머님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보호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언급도 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에서 이번에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좀 청주가 우리 장애인 창작 아트에 대해서는 좀 선점을 하고 나아갈 자격도 좀 있지 않은가. 지역들이 그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운보 선생님이 우리 한 대한민국의 미술사적인 방향성 안에서의 그 부분도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왠지 조금 갈 것 같다는 생각도 이렇게 드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제 디렉터님께서 판매를 강조하셨으니까 이제 저희 이제 여기 패널 참석하기에 앞서서 가격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살짝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냥 작가분들이 선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점에 있으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작가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셨겠지만 이제 마켓이라는 필드에 프로페셔널하게 나오셨으면 그러니까 뭐 이걸 모르겠어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제값을 매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너무 아마추어적인 그 선택, 가격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물론 판매를 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가치이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에게 향후에 또 참여를 하실 때는 가격에 대한 좀 가이드, 네. 호수나 뭐 가격을 매기는 방식, 네. 혹은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뭐 정보들이 조금 더 공유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격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니 왜냐면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데 어떤 거는 30만 원이고 어떤 건 100만 원이어서 네네. 가격 누가 매기셨나 아, 이거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 기복이 상당히 어떤 기복이냐면 나이 기복이 10살서부터 이제 아주 그 기성 작가님들까지 있고요. 그 작품 경력이 이제 차이가 나서 인 거라서 조금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자면 의외로 이분들 여기 심사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훨씬 풀이 많지만 심사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시고 생각보다 전시 경력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평가를 받고 작품을 좀 판매를 하신 분들이 오신 거여서 그 어느 정도 형성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최 측에서 받았다라는 거는 가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각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가격이 전달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뭐는 있냐면 의외로 이 우리 장애 그 작가님들이 지원받는 게 많으셔서 제가 경험한 거는 작품을 판매를 했는데 상업적인 판매 경험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대 몇에 분할을 하지 않고 이제 지원에 의해서 전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청년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그 했었을 때 그냥 판매가 되면 그 수익을 다 작가님이 가져가는데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켓으로 나와서 상업적인 갤러리를 통해서 분해를 했었을 때 내가 혼자 했을 때는 그 가격이 괜찮았는데 이제 해서 뚝 자르니까 이제 여기에서 갭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단계를 하나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전시를 하려면 갤러리부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몇 대 분할을 하고 뭐 이런 거에 익숙하게 먼저 시작을 하는데 특히나 다른 분야보다 장애 작가님들은 청년서부터 젊을 때부터 일반 사람들이 10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이렇게 지원금을 전시하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장애 작가님들 훨씬 기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 경력도 훨씬 많고 어릴 때부터도 딱 인정받고 근데 인정받을 수준이어서 그게 참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 대표님이 힘든 걸 고충을 겪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부일 작가님 어머님이 여기 의자 하나만 좀 놔주시겠습니까? 여기 해주시면 워낙 그 어머님이 의자 하나만 그것 좀 놔주세요. 이쪽의 경험의 선두주자라고 보셔요. 굉장히 고독한 길을 앞장서서 걸어오신 분이셔서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고 그래도 지금은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우리 작가님들이 이런 고충을 겪고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살아있는 생생한 얘기를 좀 들어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의자나 하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유 이쁜 거 어울리는 거 아니 요거 아니 그림 나오게 좀 네, 또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네. 땡겨야 돼요? 땡겨요. 화면 안에 들어가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워낙 열심히 여장부세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님이 청년 많은 장애 작가님들을 인도하고 끌어주고 안아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열 작가 엄마인데요. 우리 한부열 작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38살이에요. 굉장히 젊은 작가죠. 근데 발달장애 쪽에서는 최고령 원로 작가라고 통칭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안녕하세요. 근데 아무튼 여기 오늘 장애인 아트페어에 참여하신 선배 작가님들은 이제 지체장애, 뭐 청각장애 여러 그 분들이 계시는데요. 멘탈, 비멘탈 이렇게 딱 나눠지는 그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마다 아트페어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발달장애 포지션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전에만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참여하거나 뭐 하진 않았는데 점점 제가 느끼기에는 발달장애인들의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육체 지체나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 아닌가. 그렇다면 저희 발달장애인들의 그 선배로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장애계 전체의 그 선배님들이 해왔던 길을 이렇게 손상시키지 않고 잘 품위를 유지시켜 가면서 갈 수 있나 그런 것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급작스럽게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의 미술 세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기존 작가들과 발달장애인 간의 나이 차이가 일단은 좀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간쯤의 세대가 없어요. 이 장애인 그 이제 발달장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 전체로 봤을 때도 중간층의 작가들이 참 없어서 그게 조금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 그냥 지금 어린 신진 작가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배님들이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아이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라서 다 이렇게 이뻐라 하고 이렇게 그냥 품어 안아주시고 이러지만 일단 작가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게 같이 프로의 세계에 같이 들어와서 자기가 할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 어떤 건가 항상 제가 느끼는 건 우리 부여리를 미술을 시키면서 쭉 이렇게 제가 봐온 거는요. 한부열 작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예요. 미술 교육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쟤들 시킨다고 뭘 누가 하는 걸 따라하고 이러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재료만 사다 주고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제시를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발달장애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굉장히 교육의 환경도 좋아졌고 정말 엄마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아이들을 데리고 뭐 좀 도움이 된다는 데는 많이 찾아다니면서 많이 얻더라고요. 얻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걸 얻는 거는 참 좋은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이런 좀 관행 이런 거를 얻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라는 네, 그러니까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 그냥 말 그대로 로아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는 순수함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부모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어떤 거에 이렇게 손을 댄다든지 뭐 이러면 본인 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의 순수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 또 보는 사람은 그 자체를 보기를 원하니까 그대로 보여줘라. 근데 이제 엄마들이 우리 발달장애는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이제 생각하는 건, 아이들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이렇게 나라에서나 뭐 큰 단체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뭐가 마련이 된다면 참 편안하게 우리 애들이 활동하면서 그냥 이렇게 장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놀면서 참여하는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다,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일까요? 구체적으로 지원은 특히 우리는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미술 쪽에만 저는 생각을 하면은 미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뭐 장소,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장소. 지금 사실은 저희 한부열 작가가 갤러리 HBY라고 남양주에 갤러리를 막 오픈해서 메릴린 소피 갤러리 그 작가들하고 교류전을 하고 있어요. 국제 교류전. 근데 그 메릴린 소피 갤러리의 특징이 뭐냐면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센터, 복지관 센터인데 거기서 일주일에 5번을 그 작가들이 전부 다 와서 같이 작업을 한대요. 거기서 나온 작품을 자기 자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또 거기 나온 작품으로 굿즈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생활하면서 놀면서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샘플적으로 어떤 그런 걸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아주 저희들한테는 큰 희망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부에서 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워크숍도 좀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발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는 필요 없어요. 발달장애가 실질적으로 내가 얻어갖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까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이 어디 한 군데라도 단 한 군데라도 뭐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 그게 좋다. 이건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거다 하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욕심이 생겨서 그걸 만들기는 했는데 그게 그런 시스템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될 수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작가들이 와서 거기서 늘상 머무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게 프라이빗 공간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한부열 작가가 나이만 많아서 원로가 아니라 정말 그 장애인들의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발달장애 쪽으로는 한부열 작가 위에 작가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38이시라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작가 나이가 38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막 웃죠. 원로라 그러면요. 근데 38살짜리 엄마인 제 나이가 바로 발달장애 나이로 봐주시면 돼요. 혼자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작가 나이만이 나이가 아니라 항상 제 입장에서 내 나이를 생각하면 항상 바빠요. 뭐 다 된 것 같고 이제 막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뭐 정책적으로 그걸 나라에서 풀어준다든지 기관에서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엄마들이 바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답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한부열 작가가 지금 저 소전시실, 일전시실에서 혼자 개인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장애가 아니라 예총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아까도 인사를 했는데 한부열 작가 그러셔도 너무 반가웠다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청주의 발달장애인 최초 전시 아니었나. 그러니까 근데 그런 최초 전시 뭐 이런 최초라는 말을 붙여도
한 번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아, 그래 썼나 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장애인 아트페어가 열리니까, 아, 이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냥 또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계성, 한 번에 끝이지 않고 그걸 매체로, 그 고리로 어떤 거에 하나의 씨앗이 돼서 이렇게 작은 거라도 옮겨갈 수 있는 이게 된다면 꼭 뭐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몇 작가라도, 한 작가라도, 나 아까도 여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 작가가 수영을 하다 뭐 미나를 그리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 같이 관심이 탁 가는 어떤 그런 작가들을 다른 쪽으로도 어떤 연계해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실이 하나라도 만들어지는 이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워낙에 그 앞에서 고독하게 달려오신 분이라 할 말이 많습니다. 아까 뭐 장애 중에서도 지체나 청각 쪽은 줄고 발달 장애가 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제한된 숫자를 공모 선정을 해서 왔고 예전에는 발달 장애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분야가 맞아요. 거의 규정이 좀 잘 안 되어 있다가 그 분야에서 이제 한별 작가님 같은 분이 나타나면서 그쪽에 전파가 되면서 그런 가능성 있는 분들이 데뷔를 하면서 있는 숫자에서 이제 자리를 더 차지하면서 늘려가고 있다라고 저는 현상을 보고 있고요. 여전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느낀 건 부모님이 이렇게 여력이 되는 분이나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맞아. 현재 작업하는 작가들은 이렇게 어머님이 매니저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성 있는 친구를 봤는데도 그 친구가 집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의 친구를 봤었을 때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하신 이곳에 있다면 그 친구 왜냐면 어차피 하루 종일 그리는 친구인데 집안이 홀아빠에서 성장을 하면서 집을 전혀 벗어날 수가 없고 아빠는 돈도 벌어야 되고 애를 케어할 수 없고 뭐 이제 이런 친구를 제가 강원도에서 만나면서 가슴을 치고 했는데 사실은 잠자리가 상당히 많으나 아직 세상에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작가님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세상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 네, 그래서 38 원로 지금 아직 한참 젊고 그러니까 계속 좀 달려주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김영재 실장님 좀 모시고 네, 잠깐 왜냐하면 이제 거의 초창기시죠. 그리고 청주에 장애인협회가 있었어요. 거기 또 맡아서 하셨고, 예, 뭐 지금은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하다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청주에서 만났고 코트라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그냥 돼요. 아, 그런가요? 거기서? 예. 코트라에서 하면서 제가 인연을 맺은 건 이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장애 예술가들을 소개를 받아서 그 코트라라는 정부기관에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활약으로 기업과 예술가가 만나서 이제 수출 시장으로 나가는 문을 여는데 그 장애 작가님들 풀을 연결해주고 소개해줬었던 분이시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지금의 현황, 저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나마. 근데 이미 그 전서부터를 지금까지를 사실은 보고 계신 분이셔서 그리고 운보 선생님은 작가이지만 당신이 혼자서 또 그걸 해결하려고 참 노력하셨던 분 같아요. 청음회관을 만드신다던가. 그래서 어떤 변화를 느끼시는지 예전에는 어땠고 지금 그래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김형태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좀 감각들도 많이 잊어먹었고 지금 여기 선생님들 인연 맺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앉아서 잠깐 봤더니 뭐 여기에 아까 하 교수님께서는 뭐 본인들이 뭐 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작가분 보니까 뭐 김계선 선생님도 있고 뭐 고영일 선생님 다 계시더라고요. 손영락 선생님도 계시고 쭉 보니까 그 장애인 미술 대전이라고 있습니다. 국전처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림들이 전혀 그 뒤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체 장애신 분들은 청각장애나 지체 장애신 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저 활동만 다시 똑같거든요. 거기도 서울대 나오고 홍대 나오고 미술과 나오신 분들이 다 계시다고요. 그분들이 여기 출품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아닌 분들하고 어떤 가격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다 모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운보 선생님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생각 자체도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아니어도 내가 최고다. 아니어도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뒤로 가서는 다 앞에서 그래놓고 다 가져와서 뒤에서 연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본인 말씀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많은 변화가 있었냐 그러는데 정말 변화 있죠. 제가 89년 이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일부 작가들은 그 와중에도 인정들을 받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다 갖고 계시는 생각이시겠지만 진짜 그 작품성에 대해서 그 제대로 받지는 지금보다 더 못했죠. 지금은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앞에서 뛰어가고 이러신다는데 많이 그래도 그때보다 좋아진 환경이에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나 국가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제가 그 스웨덴 한번 가가지고 그 레나 마리안가 그분을 한번 봤어요. 근데 한 30분, 40분 처음에 계획했는데 1시간 넘게 계속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밝아요, 얼굴이. 대개 보면 저희들 이렇게 작가분들 만나다 보면은 조금 어두워요. 좀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게 꼭 국가에서 이렇게 해줘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막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트페어식인지는 모르는데 아트페어까지는 아닌가 본데 항상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저기 그림 공간이 거기에서 우리나라 지금 살아계신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연락을 안 드려가지고 김미순 씨라고 있었어요. 그 김미순 작가라고 제가 2001년도인가 운보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던 분인데 그분 작품이 거기에 3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국 작가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외국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려나는 모르는데 거기에 그게 전시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따라가지 않나는 싶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제 시각이고 본인들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어떤 벽을 느끼고 하는 거는 저 위원장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림 작품 좋아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막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풀어주신 거고 코트라에서. 그래서 선생님 아까 보여드렸지만 어떤 차에다가 이제 기업에서 해주고 이러는 그 작업들 있잖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충북협회장을 할 때고 그리고 옛날에 선생님들을 이제 작가분들하고 저 선생님들하고 전국에 이제 미술대학장님들하고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럴 때 선생님께서 그냥 와가지고 특강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막 해주셨을 때 너무 고마웠고요. 그때는 이제 나중에 운보미술 관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지금도 그때 이제 운보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 때문인지 계속 이쪽이 그리워지기는 해요. 그리움수도 항상. 제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근데 두서없이 말하고 이 내용들이 제가 생각도 없이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뛰어가고 그런 와중에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한 분, 두 분 있으면 더 금상첨화죠. 그게 금상첨화고 이런 데서 저 선생님도 청주에서는
크게 이렇게 저 장애인 미술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에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목소리도 커지셨고 활동도 많아지셨고, 선생님 그 정부 시책이 너무 부실하지만 그건 내가 기준일 때 그렇고, 남들이 볼 때는 아 그만큼 해서 조금씩 더 이제 자꾸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해요. 그 소떼문학 저 옛날에 처음 봤을 때요, 그거 봤을 때요 몰랐어요. 선생님이신지 모르고, 선생님이신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선생님이 내신 거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장애인 관련 안 할 때 그걸 책을 접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분도 알고 이렇게 알게 된 영광을 이제 계속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쪽에 알게 되다 보니까 여기 막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데 오면 너무 기뻐요. 그런 걸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좋아졌으니 기분 좋게 좀 힘차게 나가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주셨으면 하는 뭐 네. 바람뿐이 없습니다. 덕분에 제가 지금 진짜 원로라고 하시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장애 작가님들을 이미 좀 친숙하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창작 아트페어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 같고요. 또 다르게 발달장애 작가님들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마무리를 자꾸 하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발달장애 작가님들도 현장에서 알았던 친구들이 이제 장애 아트페어에서 이제 합을 또 이뤄가고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느끼는 건 분명히 그 구심점 중심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체의 존재 위상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꿈꾸게 하고 목표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앞으로 신경 써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미술관에서 필요한 일 있으면 불러주시면 또 함께할 수 있길 바라겠고, 마무리로 간단하게 마무리 뭐 한 말씀 하실 분이 있으시면. 네. 오늘 오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 그냥 뭐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뭐 약속을 드린다거나 그런 기대에 찬 얘기는 하기 어렵겠지만, 그냥 일반 작가들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펼칠 수 있는 어떤 확장된 공간과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었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그 발달장애 작가들도 선후배들끼리 소통을 하고 후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이 그 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그러니까 실력은 갖춰져 있거나 우수한 뭐 학업이 우수하고 어떤 재능이 우수하지만 지방 환경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재능들을 발휘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이 회사를 차리면서 민간의 입장에서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회사를 차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를 대신해서 지원해드리는 분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런 분들을 저희가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원도 드리고, 혹은 그런 미술 마이크 도구라든지, 가까이. 네, 네. 미술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 좋은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는 제가 너무 즐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조금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좋은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행사 또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